우리가 16강에서는 오일러의 그 운동 방정식을 공부했습니다.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은 유선 또는 그 유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비압축성 유체의 그 1차원 흐름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적용해서 얻은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식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고 또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요, 베르누이의 정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르누이의 정리 또는 베르누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식이 바로 이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요, 이 식에서요, 비압축성 유체 흐름이다. 즉 압축이 되지 않는 유체의 흐름이다. 그래서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 밀도가 일정하면은 비중량도 역시 일정하겠죠. 비중량 감마값은 어떤 값이에요? 예,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요, 한번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분식이잖아요.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 이 미소길이 dl에 대한 미분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식을 dl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0을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수가 되죠. 예, 그래서 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비중량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값이니까 이 적분 기호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남는 게 이제 1만 남잖아요. 예, 2를 갖다가 적분을 해요. P에 대해서. 그러면 P가 남잖아요. 그래서 감마분의 P가 되고요. 이 식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G는 또 뭐예요? 중력과 속도니까 역시 적분기호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V를 갖다가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V를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V 제곱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식을 적분하게 되면은 2지분의 V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역시 1이 있으니까는요, 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Z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이 감마가 바로 뭐예요? 로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우지로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요. 여기에 지금 분모에 G값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한번 없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항에다가 전부 다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G를 곱하면은 G가 없어지면서 로우분의 P가 되고요. 여기도 G가 없어지면서 2분의 V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G를 곱하니까 GZ가 되고요. 여긴 또 G를 곱하면은 또 똑같은 상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로우 G분의 P값, 바로 이 값이에요. 예, 이 값이나 다 같은 값이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압력 수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위는 미터가 나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이 물리량들을 단위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미터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수두라고 하는 것은 액주의 높이로 나타내는 양을 말합니다. 자, 압력 수두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 중량의 유체를 압력 0에서 P까지 높이는 데 드는 일, 즉 압력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같은 물리량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단위는 미터로만 나왔을까요? 그것은 단위 중량당의 일이기 때문에, 예, 단위 중량당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로 단위가 이제 그 미터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일의 단위 하면 어떻습니까? 일의 단위는 뉴턴, 미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위 중량당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중량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중량하면 단위가 뭐가 될까요? 예, 바로 뉴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뉴턴과 이 뉴턴이 이제 없어지면은 남는 단위는 미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2지분의 V제곱,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속도수두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속도수두는 뭐냐? 단위 중량의 유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Z는
이 Z값은 바로 위치 수도가 됩니다. 역시 단위 중량의 유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식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압력 수도값, 속도 수도값, 위치 수도값, 이것을 다 합한 값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비압축성 이상유체의 정상 유동에서 단위 중량의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그 총합은 바로 이 전수도를 말하는 거겠죠. 유선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총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값은요, 일정 시간 후에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고 나서의 그때의 그 에너지 값하고 서로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 총합은 항상 전체 에너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르누이의 정리 또는 베르누이의 방정식,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어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압력과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요, 각각 1단면과 2단면에 피에조미터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피토관이에요.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유체 속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토관을 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가 이제 기준면입니다. 예, 수평 기준면인데 여기에서 1단면과 2단면 이 위치까지의 거리가 각각 Z1, Z2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압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만큼의 압력인데 이 값을 에너지로 이제 수도로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뭡니까? 로우 지분의 P 값이잖아요. 여기서 1단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뭡니까? 압력 수도를 로우 지분의 P1.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가 이만큼이 이제 뭐냐면은 속도 수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여기 수평 기준면으로 여기를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1단면에서 여기에서 갖는 전체 뭐가 되냐면은 수도가 되는 겁니다. 전수도가 되는 거죠.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를 다 합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체가요, 유선 또는 유관을 따라서 이렇게 2단면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의 위치 수도는 뭐가 되나요? 바로 Z2가 되고요. 압력 수도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제 뭐예요? 속도 수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래점자를 전부 다 2단면에서는 2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전체를 합한 값은 여기에서 1단면에서의 그 전체 합한 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전수도 전체 에너지를 합한 이 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EL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속도 수도를 뺀, 즉 뭡니까? 위치 수도와 압력 수도를 합한 이 연결한 선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력 구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HGL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수력 구배선은요, 항상 이 에너지선보다 속도 수도만큼, 예, 바로 이 속도 수도죠. 여기서요, 이 속도 수도만큼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 1단면과 2단면에서의 그 각각의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 이 합한 이 값이 여기 2단면에서의 압력 수도, 속도 수도, 위치 수도를 합한 값하고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베르누이의 정리, 예, 베르누이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H 값이 바로 뭐가 되나요? 단위 중량당 전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 전수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이 세 개의 수도를 합한 게 이제 전수도가 되고 이 값들은 단위 중량당의 값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요. 유체 총 중량값의 전수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로 직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단위 중량당의 전수도였잖아요. 그럼 전체 총 중량값에 대한 그 전수도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유체의 단위 중량당의 전수도 h를요. 유체 총 중량값의 전수도 이제 H'으로 이제 한번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전수도라는 건 뭐예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로 이 값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연속 방정식의 식 중량유량. 예, 연속 방정식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렇죠? 예, 1단면과 2단면에서의 유체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연속 방정식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중량 유량을 구하는 식이 어땠습니까? 비중량 곱하기 최적 유량, 즉 AV, 우리 Q로 나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 유체 총 중량값의 전수도 H'을 이제 나타내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단위 중량당의 전수도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중량 유량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G값을 여기다가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G 대신에 또 감마 AV로 나타내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AV 값이 바로 뭐예요? Q 값이죠.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최적 유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보통 우리가 유량 하면은 바로 이 최적 유량 값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유체 총 중량 값에 대한 전수도 H'은 바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뭐가 되나요? 줄이 됩니다. 1의 단위하고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유체 흐름에서의 이제 압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뭐예요? 바로 이 식이잖아요. 그렇죠? 단위 중량당의 전체 수두는 항상 뭐예요? 일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이 식인데요. 여기에서요. 양변에다가 비중량 감마를 한번 곱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감마 곱하면 남는 건 뭐예요? 압력만 남겠네요. 또 여기다가 감마를 곱했고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감마를 곱했습니다. 이게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비중량은 뭐예요? 예, 변하지 않는 이제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역시 또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랬을 때 이 P 값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정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지분의 감마 V의 제곱을 동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Z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위치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전체 압력 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요. 정합과 동합 바로 P와 2지분의 감마 V 제곱 이 정합과 동합을 합한 압력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유체가 기체인 경우는 감마가 극히 작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단위 최적당의 중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체인 경우에는 거의 중량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위치합은 이제 우리가 무시를 하게 됩니다. 기체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유체가 관로를 흐를 때에는요. 그 유체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찰이 없는 이상유체로, 이상유체로 해서 사실은 다 해석을 했어요. 이상유체로. 이상유체는 마찰이 없는 가상의 이제 유체를 우리가 이상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실제 유체는 거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따라서 그 일정 구간 사이에서의 그 마찰에 의한 손실 수두를 HL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수두, 뭐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자, 이런 그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실된 그 수두를 이제 그 손실 수두다. 그게 뭐예요? 마찰에 의해서 이제 손실된 겁니다. 그래서 손실 수두를 이제 HL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베르누이의 방정식, 베르누이의 정리 그 식에서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1단면에서 갖는 전체 뭐예요? 에너지죠. 전수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2단면에서의 전수두인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1단면보다 손실이 돼서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됐기 때문에 이 합한 값이 이 값보다 작아요. 손실된 에너지가 발생이 된 거죠. 바로 그 손실된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뭐예요? 더해지면은 좌변과 우변이 이제 같아지는 그러한 이제 그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식에다가요. 바로 이제 그 2단면에서 2단면에다가 뭐예요? 손실수도 값을 더 이렇게 더해준 이 식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활용해서 베르누이의 정리, 베르누이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제를 통해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물이 10리터/s로 흐를 때 여기에서요,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1초에 10리터만큼. 이건 무슨 유량이에요? 최적 유량이죠. 이건 지금 최적 유량입니다. 우리가 기호 Q로 나타냈죠. 그리고 뭐예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 그렇죠. 평균 속도. 이 값으로 나타내는 그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단면 1과 단면 2에서의 압력차를 구하래요. 자, 여기에서의 압력 P1과 여기에서의 압력 P2인데 이 두 압력차를 구하라는 겁니다. 단면 1의 지름은 여기서의 지름이 100mm, 그리고 단면 2에서의 지름이 여기서의 지름이 50mm예요. 그리고 이제 위치는요, 각각 Z1이 2m고요, Z2가 4m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압력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요, 1단면과 2단면에서의 전수도는 서로 같다라는 식을 활용할 거예요. 즉, 결과식 여기 지금 해설 보시면은요, 바로 이 식을 이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그 미지수들을 먼저 이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유량이 리터/s로 나왔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SI 단위에서 세제곱은 미터의 세제곱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요, 1미터의 세제곱은요, 몇 리터입니까? 10의 세제곱 리터, 즉 1000리터죠. 그래서 10리터는 어떻게 됩니까?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1000분의 1. 100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최적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속도 V1하고 속도 V2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베르누이 정리에다가 이제 이걸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최적 유량 Q는 AV라고 하는 이 식으로부터 이제 각각 V1하고 V2를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V1은 A1분의 Q. A1 뭐예요? 여기에서의 단면적이잖아요. 지름 주었잖아요. 얼마예요? 100mm예요. 역시 이거 미터로 바꿉니다. 그럼 0.1m가 되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0.1의 제곱. 분의 뭐예요? 유량 Q죠. 바로 이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유량 값은요, 단면 1과 단면 2에서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연속 방정식이죠. 한다는 겁니다. 유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V1 값을 구했더니 1.27m/s가 나왔고요. 같은 방법으로 V2 값도 구하게 되면 여기서 2단면에서의 지름이 뭐예요? 50mm니까 지름이 0.05m잖아요. 해서 V2를 구했더니 5.09m/s가 나왔습니다. 자, 이 베르누이 정리에서요,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압력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1-P2죠. 그래서 이 식에서 P1-P2만 소거를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구한 이 값들을 갖다가 각각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풀면은요, 이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베르누이의 그 정리, 베르누이의 방정식 공부를 했고요. 적용한 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17강은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유치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